예, 진흥청장님, 예. 진흥원장님, 지금 농기계 국산화위에서 예산 지금 많이 계속 늘리고 있는데요. 네. 농업용 드론은 고령화도 해소하고 인구 감소 문제를 모두 해소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하늘의 일꾼 또 농촌의 효자다 이렇게 드론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중국 드론이 거의 다 차지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PPT 자료에 보면은 최근 5년 동안 농촌 드론에 대한 정부 융자 지원 금액이 2017년도에 63% 정도 되던 것이 2020년도에 거의 91%까지 폭증을 했고요. 건수로도 2018년도 61대였던 게 2022년도 199대, 중국산이 4년 사이에 거의 3배 정도 늘었습니다. 또 최근 5년간 정부가 농촌 드론 사업에 투입한 예산이 총 한 140억 정도 되는데 이 중 112억 원이 중국산 드론에 돌아갔어요. 그래프 보시면 최근에 다행히 2023년도에는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이 문제가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청장님이나 우리 농기원장님 이거 잘못된 거 맞죠, 그죠? 예,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국산 농업 드론이 많이 활용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더 분발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계속 잘 국산 드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 예. 내년도 예산에서 지금 R&D 예산이 1,875억 원이 감액이 돼서 거의 한 25% 정도 되는데 많이 속상하시죠?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일단 그런 상황들을 우리 청 내부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적응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 R&D를 조금 더 아시지 효율할 수 않습니까?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가 R&D 예산이 지금까지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이런 게 안 된다. 정말 써야 될 때 써야 되지. 이게 나눠먹기식으로 안 된다는 게 현재 정부 예산 편성 방침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저는 우리 농진청 때문에 이런 게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전혀 속상해하거나 억울해하셔야 할 필요도 없고 정액시켜달라고 국회에 요구하기 이전에 스스로 우리 농진청에서 R&D 예산이 정말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농식품업체에 612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이것을 농식품업체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근데 사업 성과를 보면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PPT 보겠습니다. 2020년에 예산을 지원받은 업체들 중에서 56개 업체 중에서 17개 업체가 매출액이 1원도 없어요. 한 30% 정도가. 그럼 2022년도에는 103개 업체 중에서 역시 한 27% 정도 되는 28개 업체가 매출이 1원도 없어요. 그리고 매출이 발생한 업체들도 3년간 총 매출이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런 게 거의 다수예요. 이렇게 해놓고 다시 R&D 예산 달라는 소리가 안 나오죠. 저는 농진청이 이렇게 관행적으로 집행해오고 하던 이런 예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것이다. 그동안 과제 선정 절차라든지 이런 게 너무 느슨한 건 아닌지 또 제대로 사업성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 달라고 하기 전에. 이렇게 하니까 정부에서 R&D 예산을 깎아서 제대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좀 우수한 업체한테는 지원 규모를 늘려주고 또 문제가 있는 이런 하위 업체들한테는 좀 페널티를 주고 하는 제도 개선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사업 성공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른
부처라든지 이런 데에서 공공기술 사업화하는 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사업화 성공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이게 높다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화 성공률이 저희가 한 72% 정도 되거든요. 사업을 이제- 했는데 실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다시 예. 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야기하고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네. 그 국화 중에서 우리 농진청에서 개발한 백강 국화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표적인 농진청의 성공 사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실패 사례 같아요. 실패 사례. 알고 계시죠? 이 문제점이 뭔지? 예, 로열티 받으면서 베트남에 수출했는데 역수입이 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문제점을 화훼 농가들이 수출 계약서 쓸 당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농진청에서. 역수입에 대한 대책을 안전장치 마련도 안 하고 이렇게 덜렁 계약만 했단 말입니다. 지금 단 2달 만에 역수입이 됐어요. 근데 이 화훼 농가들에서 이 제보를 하기 전까지는 농진청에서는 이 사실도 모르고 있었어요. 성과만 강조할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문제점에 대해서 농가에서 지적을 하면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더 기가 찬 것은 역수입 방지를 위해서 이 제한 대상 국가에 우리나라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이 계약을 잘못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갔다가 위장 수입해가지고 들어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이 엉터리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처음부터 문제점을 지적하면 귀담아 들어서 그 이후에도 계속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 저는 우리 그 농진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하시고 또 실망을 하고 계신 우리 화훼 농가들한테 청장님이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네.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우수한 품종에 대한 수출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관련해서 현장에 있는 농업인이나 아니면 또 저희들이 그 품종권을 받으신 그런 이제 재배 농가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그 실제로 수출을 함에 있어서 아니, 사과를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농민들에게. 저희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사과 사안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은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네.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예산이 깎이는 거예요.